이 규호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는 그 흔한 황혼 육아 대신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택했다. 그의 집, 특히 서재는 곧 그의 작은 은처였다.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는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고요함은 때로 숨막히는 침묵이 되곤 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존중과 의무는 남아있었지만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이나 살가운 접촉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생활 정보나 건강 문제에 국한되었고 서로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규호의 내면에는 억눌린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스치는 바람에 깊이 잠재된 감각을 투영하곤 했다. 가장 선명한 결핍은 바로 기억이었다. 서재 구석,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묻어둔 얇은 천조각과 빛바랜 사진 한 장. 그것은 30년 전 숨막히게 아름다웠던 한 여름날의 기억이었고 이제는 만질 수 없는 향기의 잔해였다. 그의 일상은 이 단단한 현실의 벽과 그 벽 뒤에 숨어버린 희미한 갈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고요한 결핍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불씨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이 고요함이 깨졌다. 서재의 창가, 늘 그가 앉던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향기가 머물기 시작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낯선 향이었다. 장미나 백합 같은 흔한 꽃향기가 아니라 흙내음과 습한 풀잎, 그리고 오래된 종이가 섞인 듯한 미묘하고 관능적인 냄새였다. 아내는 향수를 쓰지 않았고 집안에는 그런 냄새를 풍길 만한 것이 없었다. 규호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서재 정리 도중 창문 틈에 끼어있는 얇고 고운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다. 흰색이었지만 모서리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잠시 창가에 기대의 숨을 쉬고 간 흔적 같았다. 그날 밤 규호는 손수건을 낡은 상자 속 사진 옆에 조심스레 놓았다. 다음날 서재 창문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다. 그는 잠시 외출했던 아내가 열어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밖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 그녀는 규호의 창문을 잠시 응시하더니 천천히 일어나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문득 그 손수건에서 맡았던 향기가 느껴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규호를 덮쳤다. 이규호의 억눌린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규호는 그 손수건과 여자의 잔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창가에 앉아 그녀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현실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합리적인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손수건을 다루었다.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과 희미한 향은 마치 잠들어 있던 감각의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았다. 그는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감정을 되살려냈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갈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갈망은 단순한 육체 욕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받는 눈빛, 따뜻한 교감, 그리고 그의 존재를 오롯이 느껴주길 바라는 진정한 접촉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는 그 여자가 낯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묘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벤치에 앉아 창문을 올려다보는 대신 아파트 입구 화단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하면서도 간절한 뒷모습이었다. 규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금지된 접근에 대한 위험과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는 망설였다. 이 고요한 일상을 깨뜨리는 것은 두려웠지만 이 향기에 이끌리는 운명적인 끌림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3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떨림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아파트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익숙함과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규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화단 앞에서 작은 꽃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규호가 인기척을 내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규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낯선 듯하면서도 오래된 기억 속의 인물과 겹쳐지는 눈매. 하지만 그녀는 규호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실례지만 혹시 손수건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규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규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잠시의 정적 후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규호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이름을 불러내는 것 같았다. 손수건이요? 아마도요? 바람이 새서. 그녀는 말을 흐리며 낯선 사람에게 대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규호는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손수건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창가에 머문 향기는 그녀의 의도적인 흔적이었다. 제 서재 창문 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미소가 묘하게 깊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규호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갑자기 밀도 있게 변했다. 가까워진 그녀에게서 그가 밤새도록 맡았던 향기가 강하게 풍겨왔다. 그 향기는 규호에 굳어있던 피부의 감각을 건드렸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끔 오래된 건물을 보면 궁금해져요. 저 안에는 어떤 시간들이 쌓여 있을까 하고요. 그녀는 건물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규호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규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첫사랑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 대신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뛴 금지된 경계가 이미 세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접촉을 멈출 수 없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그를 지배했다. 규호는 손수건을 건네주기 위해 다음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규호는 기억 속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윤서는 과거 규호가 풋풋한 시절 짧고 격렬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환경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졌고 이후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찻집 안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의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규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았다. 당신 정말 규호 씨 맞군요. 창가에서 저를 알아보는 눈빛. 그 떨림은 잊을 수가 없어서 윤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얇은 유리잔을 건드리는 것처럼 섬세하게 떨렸다. 규호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가정이라는 단단한 현실이 그들의 주변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는 윤서의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집어들지 않고 그저 규호의 손을 응시했다.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죠. 하지만 그 향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규호는 향기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공유했던 미래의 암호와 같았다. 윤서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규호의 손 가까이 가져갔다. 두 손의 간격은 겨우 1cm. 그 좁은 공간에는 30년의 침묵과 현재의 금지된 욕망이 응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윤서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규호는 그 떨림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그들의 피부가 서로 접촉하기 직전에 극도의 긴장감이 찻집의 공기를 압도했다. 규호는 지금 이 순간이 위험한 경계의 마지막 선임을 직감했다.
결국 윤서의 손가락 끝이 규호의 손등에 아주 가볍게 스쳤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규호의 몸에 강렬한 전율이 일었다. 그 접촉은 찰나였지만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감각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시간이 없어요, 규호 씨. 알죠? 윤서는 속삭이듯 말했다. 규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도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찻집을 나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비추는 좁은 골목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그들의 체온은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그들의 어깨가 아주 가끔씩 스칠 때마다 규호는 숨을 참았다. 골목 구석, 벽에 기대어 선 윤서가 규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하는 동시에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규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윤서의 뺨에 닿았다. 그의 손끝에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미세한 떨림은 모든 현실을 지워버렸다. 규호는 숨막힐 듯한 갈망으로 그녀의 얼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숨결이 섞였다. 윤서의 숨결에서 나는 달콤하고 젖은 향기가 규호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는 30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과 관능적인 향기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규호는 모든 것을 잊었다. 억눌렸던 열정, 죄책감, 그리고 현실의 모든 굴레가 폭발 직전의 압력처럼 그들을 짓눌렀다. 규호는 윤서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다. 격렬한 포옹 속에서 규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향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간 모든 것은 상상의 절정이었다. 피부와 피부의 마찰, 굳어진 육체에 전달되는 낯선 떨림,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그녀의 가쁜 숨소리. 규호는 황혼기에 접어든 자신의 몸이 아직도 이토록 뜨겁게 반응할 수 있음에 전율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 밀착과 숨결의 경계를 넘어서려 했지만 규호는 이 관능적인 긴장 자체를 영원히 붙잡고 싶었다. 이 뜨거운 갈망이 바로 그가 30년간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그 격정적인 포옹 후 윤서는 규호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방금 겪은 극도의 감정적 폭발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여운을 담고 있었다. 규호는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잡았다. 이 짧은 접촉이 그들의 영원한 작별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현실의 덧없는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기억과 향기로만 보존될 수 있는 황혼의 불씨였다. 규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골목 끝에서 마지막으로 규호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규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마다 손수건의 향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향기는 결핍이 아닌 충만함을 의미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감각과 열정을 되찾았다. 아내와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규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침묵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밤늦게 그녀의 손을 잡는 사소한 용기를 냈다. 죄책감은 존재했지만 그를 짓누르기보다 삶의 촉매제가 되었다. 윤서와의 짧은 만남은 금지된 열정을 현실의 존중과 애정으로 승화시키는 기묘한 힘을 발휘했다. 며칠 후 규호는 윤서가 놓고 간 손수건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는 손수건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강렬한 향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숨결, 체온, 떨림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은 현실의 덧없음을 초월한 순수한 상상력의 잔해였다. 황혼의 갈망은 결국 외부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미완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윤서는 그에게 과거의 연인이자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켜준 구원자였다. 규호는 그 손수건을 불태우지 않고 서재 구석 상자에 다시 조심스레 넣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먼지 쌓인 상자가 아니라 규호의 두 번째 청춘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비밀의 성소가 되었다. 규호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결핍은 없었다. 다만 만족스러운 여운만이 그의 굳어진 육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창가에 머문 향기는 사라졌지만 그 향기가 남긴 금지된 열정의 불씨는 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